폼나게 사표란 발언으로 야권의 반발을 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참사 당일 동선을 공개했는데 본인은 경찰에게 직접 보고받거나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을 향한 사퇴 압박은 오늘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장관님, 국민들께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이제라도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일 2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을 통해서는 이 사퇴 수습을 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덕담도 듣고 있죠.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관이 수습을 책임지고 할 수 있을지 물음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을 담당했던 두 축, 소방과 경찰이죠. 일단 소방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매해 반복됐던 행사가 왜 참사로 이어졌느냐,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면서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안전관리 예방적인 측면이 이번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지, 예방적인 측면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안전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과 조정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 장관의 이딴 가벼운 발언들 때문에도 일선에서는 영이 서겠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좀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있어도 뭐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일선 직원들이 정말 더 힘들어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고 정말 허탈한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저분을 정말 최고의 책임가로 모시고 있나. 네, 소방관들의 불만이 분출한 건 직접적으로는 참사 당일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일선 현장 대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때문이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까지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오늘 진상 파악을 위한 1차 수사일 뿐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이른바 꼬리 자르식 비식 수사다, 이런 지적에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경찰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공용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보고라도 받을 수 있는 지휘기칙이 필요했는데 결국 만든 게 반쪽짜리 경찰국. 치안과도 아무 상관도 없고 보고 체계하고도 아무런 상관없이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마치 그 권한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 네, 이 장관은 권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행안부 내에 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초유의 경찰의 반발, 경란까지 불러왔던 사안입니다. 이 장관은 이걸 쿠데타라고 표현을 한 바 있죠. 핵심은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실질적인 인사를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법에 어긋나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 밀실에서 행해진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장관과 여권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책임을 이후에 져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경찰이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수부는 앞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의 여부와 또 행안부 관계자의 조사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론의 비판 때문일까요? 오늘 오후에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행안부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부터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사 당일 동선이 CCTV까지 공개됐던 경찰과 소방, 구청장과는 달리 이 행안부 장관은 동선도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직접 동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일단 윤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인지를 했죠. 11분 뒤에 행안부 상황관리관에게 현장 파악을 하고 피해자를 호송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아래로 전파한 건 최초 인지 상황 83분 뒤인 다음 날 0시 43분이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이 장관은 뭘 했느냐 질문이 나왔는데 경찰과 소방의 보고를 받았다는 언급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시를 어느 장소에서 하셨습니까, 장관님?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면서 8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하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워낙 엉망이었습니다. 네, 참사 당일의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던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아래에서 위로 보고가 된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대통령부터 장관, 경찰청장 순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됐던 행안부 장관, 보고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한 바가 있죠. 제대로 위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결정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타난 거로 보면은 보고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권과 일부 여권의 반대 여론에도요. 이 장관이 버티고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관은 지난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윤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에 이렇게 3차례 동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배웅을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이렇게 2번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었죠. 여전한 신임을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야권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저래 두텁다고 하는 분이 뭐 저런 그 서로에 계속 휩싸이 가지고야 뭐 정부는 뭐 했냐 하는 데서 그 주장관이 탁 그 사임을 하는 게 그래도 민심을 좀 보듬는 거지 폼나게 사표 내고 싶었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는 사람을 뭐 저렇게 감싸는 거는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장관의 발언을 빌려서 이 폼나게 사표 낼 상황이 지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장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애둘러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폼나게 사표 낼 지금 상황도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 내지 도의적인 책임 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여권의 수뇌부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의 수사가 윗선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 명확히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범국민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이 국정조사에 장외 투쟁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 이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을 했었죠. 어제 국민의힘 재선 의원,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초선 의원 간담회도 있었는데 반대 의견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를 좀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오는 이런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다. 네,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의 목적에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단순히 경찰과 소방 등의 대응이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이나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참사와 연관지으려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그 요구서에다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또 뭐 마약과의 전쟁이 마치 사고의 원인이나 지적이 있다고 아주 명기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질 못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관철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만 해도 의석수가 과반 이상이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즉 야3당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3당 국회의장 면담도 이렇게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 자체가 정쟁이 되고 또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9번 진상조사 했다라고 국정조사 무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당시 정부가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건 국민의힘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건 국정조사를 좀 안 해보려고 대통령실에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의장님께서도 국민의힘을 더 설득해 주시는데 좀 함께 나서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그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참여와 특위 명단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제 의장께서 좀 결단해 주십사 하고. 네, 국회에서의 이런 합의 불발 때문일까요? 용산구의회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구의회 운영위에서는 이 특위 구성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번복이 됐다는 건데요. 구 차원에서 이 안전 계획을 좀 점검해보고 또 박희영 구청장의 행적 등을 살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계획이 어그러진 겁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의원들은 중앙당 차원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권영세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박희영 총장도 같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박희영 총장이 최초 보고를 권영세 장관에게 했다고 언론상에서 나오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 국민의힘 차원의 이태원 특위에서는 이 지난번 경찰청 행안부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용산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희영 구청장이 나왔는데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90도로 사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태 수습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경찰 특수부는 오늘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장관 참사 수습 가능할까? 국회 국정조사 여야 합의는 요원.